네, 인투TV 정치포차 박찬대 의원 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1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입법부로서 이제 그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국가의 일을 담당하지만 결국 선택은 소송구제 안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지, 지역의 안건과 의제는 얼마나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 인천투데이도 그렇고 이제 많이 취재를 하는 게 연수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 주민자치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 지방분권, 점점 분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이 주민자치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나 이거 상당히 좀 우려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지방 정권이든 중앙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정권이 했던 행정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다른 정책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시대의 흐름하고 바꿔가지고 반대로 하는 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지역 공동체, 특별히 이제 뭐 교육 공동체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저도 지역과 관련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지역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제가 보람을 느꼈던 건 뭐냐면 선악중학교에 거기에 사실 다목적 강당을 짓는 거였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예산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받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지역에서 같이 키우자 해서 지역과 학교가 결합이 되고 주민이 결합이 되고 시민운동단체가 결합이 돼가지고 했던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 연수구에 있었던 우리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자치를 위해 가지고 했던 30여 개 단체들의 예산이 전부 다 삭제됐다. 주민 모임이나 주민단체에 지원했던 예산들을 전부 삭감했죠. 다 삭감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또 가장 모범적이었던 작은 도서관 운동. 아, 맞아요. 연도 없어져 버렸죠. 연수구 작은 도서관이 사실 국내 전체의 모범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민참여예산.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그랬죠. 네. 그거 다 없어졌죠. 삭감 다 했죠. 30여 개 시민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었던 그 자율적인 것들, 지역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실험적이고 모범적인 성과를 냈던 연수구에 이게 다 자치를 갚였다는 거하고, 체육회도 좀 어렵다면서. 아,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결합하고 민간에서 체육회장을 뽑아가지고 민선체제로, 간선에서 그렇죠. 민선으로, 민선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체육회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연대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대폭 잘렸나요? 예, 엄청나게 잘렸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연수구의 주민이 40만 명인데 한 사람당 운영비가 500원이 지원이 된대요. 에? 그럼 2억 정도 되네요. 계산해보니까 2억이에요. 그래서 2억이 뭐냐 돼. 연수구 체육회 운영 재산이 2억이라는 것이죠. 40만 인구. 얼마 정도나 됩니까? 만약에 청장님이시라면 얼마 정도 세우세요? 저는 의료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마음껏 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죠. 사전 예방도 되고 행복하고 오케이. 의료비를 나는 생활체육에 돈을 투입하는 만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에 많이 투입하면 건강해지니까 의료비를 오히려 줄일 수 있죠. 오히려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선투자가 되네요. 아니, 삶의 질도 다르죠. 생활체육을 하게 됐을 때 느끼는 삶의 질과 아프고 난 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하면 사실 물질적 도움은 되지만 그건 사후 약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사실 우리 연수구가 가장 모범적인 주민자치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치, 작은 도서관 운동, 그다음에 우리 참여예산. 우리 참여예산 위해 가지고 시민운동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과 관련된 연수구 체육회, 이런 부분들이 다 후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잠깐 정체하거나 사실은 돌아갈 뿐이지 이것을 막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약간 좀 놀란 게, 지금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이제 해불량수 정신이잖아요. 인천의 정신을 또 이렇게 또 딱 감당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아요. 딴전 하시면서 나오신 김에 딴전 하시면서 화제 전환할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말이 이제 좀 풀리신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뭐 박찬대 요즘 뭐냐 제가 그런 얘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스를 너무 세게 하셨어요. 그러면
박찬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 지역 주민이 하고 있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저 뭐 중앙에서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 유순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유순한 얼굴. 가장 센 놈들하고 싸우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아무튼 아, 그렇다 치는 건 아니죠. 네. 실제 맞고 계신데. 진짜로 네. 그러니까 우리 네. 그 아니 근데 법무부 제 장관 질문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지금 저는 이제 연수갑이니까 우리 연수구가 지금 조성된 지 한 30년 됐어요. 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조성된 신도시로 취급을 받다가 어느덧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노후 도시가 돼버렸어요. 아, 30년 전에는 인천의 최고 신도시였다가 그렇죠. 지금은 가장 노후 신도시가 돼버린. 가장은 아니지만 네. 신도시 앞에 노후가 노후라고 하는 접도어가 붙었어요. 아, 네. 송도 때문에. 송도 때문에 인구 유출도 심해요. 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1월 말 기준으로 13만 3천 명밖에 안 돼서 하지요. 하한 미달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직장과 결혼 그 다음에 주거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전부 다 송도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 인구도 확 줄어들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신도시로서의 영광도 누렸지만 30년 만에 바로 또 노후 신도시로 전락을 하고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교통을 개선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청학역을 짓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이 됐다가 청신설. 네. 120년 만에 광역철도망을 놓는 제2경인선을 기획을 했고 네. 그것을 국가철도망에 넣고 됩니까? 예타까지 집어넣었죠. 네, 됩니까? 지금 고난은 있지만 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바다를 네. 향해서. 일단 열심히 요거는 나가고- 자세한 얘기는 좀 미루고 네. 예.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연수구가 잘 산다고 하는데 종합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 네. 네. 공공의료원을 연수구에 유치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2 인천의료원을 만들거나 지금 부평으로 결정됐잖아요. 근데 결정이 됐는데 부평에서 거부한대요. 아니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2 또는 제3 아니, 그래서 의료원을 네. 부평에서 만약에 거부한다면 네. 유정복 시장이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지금 물밑으로 네. 부평에서 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그리 보내냐. 야, 오늘 이거 또 단독 기사 하나를 또 이렇게. 땅값 때문에 그게 문제라면 땅값 때문에 그게 네. 문제라면 적시자병원도 있다.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 인수, 그러니까 인천시가 인수하는 방안과 공동.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그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적시자병원을 보다 투자를 하면은 훨씬 훌륭한 거기 아, 그 얘기는 좀 넘어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한번 그 생각해. 노후 신도시를 위한 방안을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료 거기에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노후 신도시 이거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수도권 일기 수도권 특별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 특별법인데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 1989년 네. 그때 이제 200만 호를 짓겠다 이렇게 했죠.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를 짓겠다고 해가지고서 전국에 이 네네 그래서 30년 된 신도시를 지었는데 법안이 뭐로 집중이 됐냐면 경기도에 있는 5개 일기 신도시에만 집중이 됐던 거예요. 네네. 예를 그래서 들면 그 법안은 그랬죠. 그래서 연수구가 아니 그래서 그거 빠져 있죠. 네. 당연히 빠져 있죠. 그래서 뭐 일산, 뭐 분당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청촌, 삼본, 중동 이 5군데만 집중을 해가지고 노후 신도시법을 만들어서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연수구도 바로 그때 일기 신도시 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 때문에 법안을 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100만 평 이상 되어 있었던 일기 신도시들은 같이 하자. 아, 대지 면적 100만 평 이상 신도시들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함께 하자. 그게 이제 인천의 연수구, 네. 그다음에 대전의 대둔, 네. 그다음에 네. 대구의 수성, 뭐 광주의 광산도 그렇지. 있고. 그다음에 네. 해운대, 네, 그렇죠. 부산의 네, 해운대. 네, 네. 이렇게 5군데를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일단 되고 나면 주민들이 다양한 그 재개발, 네. 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요건이 좀 완화가 되는 거죠. 예, 예. 행정 요건이 완화가 예, 되는 예, 예.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주거가 살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교통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네. 제2경인선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광역철도의 어려움이 BC값을 통과시키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한 사실 면제 조항을 넣어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굉장히 크네요. BC의 면제. 제2경인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신도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광역교통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뭐 어떤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예. 교통에서도 베네핏을 아니, 예. 혜택을 주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천이 사실 개항했을 때 뭐 한 3만 명, 5만 명의 도시에서 300명까지 급속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의 사실은 결정판이에요. 네네. 300만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네. 아니 그것까지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도심 공동화를 통해 가지고서 네네. 확장을 했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의 중심이었던 중구, 동구는 공동화를 지키면서 자꾸 뻗어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구도 공동화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화를 막고 도시의 확장을 자꾸 갯벌을 매립한다든가 네네. 그린벨트를 푼다든가 그러면서 원도심은 공동화된다든가 이거를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도심에 대한 사실은 네. 노후 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이 개발이 네, 그게 오히려 환경적으로나 그게 제1기 신도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네, 이제 그렇죠. 그 부분으로 네, 해결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발의했고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대표 발의했죠. 그럼 이제 아까 5개 지역 같이. 그 5개 지역하고 그다음에 전국 5개. 그러면 다 여야가 같이 발의한 거네요. 저는 여야가 같이 있죠. 네. 그러면 통과 확률이 그래도 좀 있나요?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12월 네. 달부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원희룡 오. 장관이 좀 찬성한다는 입장을 좀 얘기는 했죠. 그리고 국토부 2월 달에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연수가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잘못하면 되는 거네요. 잘못하면 된다고요? 잘못해도 됩니다. 잘못해도 됩니다. 네. 그게 우리 연수구 주민들께 내가 국회의원 박찬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역할이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물 중에 하나다. 선물 중에 하나다. 선물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다.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치에만 집중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늘 마음은 고향에 있다는 그 거. 힘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인천에서 왠지 좋은 그림인데요. 우리 잘못하면 이거 참선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저기 우리 주민들이 허락하면 허락하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수구의 황우여라고 하는 네. 정치적인 그래도 큰 성취를 한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재선하고 네. 이제 3선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분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오히려 좀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법안 통과. 일기 신도시 요거 특별법. 특별법 법안 통과해서 이거 화이팅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제2경인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네. 예, 다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 여기에서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네. 이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정치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활동한 걸 이걸로 보상을 요걸로 최고위원 했구나. 얘기하다가 우리 신 위원장님이 잘라서 못했는데 오늘 저기 어르신들 모임에 갔어요. 오랜만에 갔는데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연수구. 네. 희망이 있는 건 할머니 아버지 나를 딱 잡더니 나한테 따질 게 있대요. 불만을 얘기하겠대. 아이고 그래서 무서워라. 뭐냐? 내 손을 딱 잡고 특히 할머니가. 요새 왜 안 오냐? 네.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더라고. 지켜보겠다. 앞으로 잘할지 안 할지.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 단계를 지나면 내가 오든 안 오든 관심이 없는데 할머니가 아직은 저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좀 할머니도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하죠. 안 하죠. 제가 여기서 좀 네. 나쁜 질문. 제2경인선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도 인천의 남부권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제가 서울을 한번 가려면 송내역까지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 불편한 상황에서 제2경인선은 약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청양역에서 출발해서 노량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멈춰 있어요. 근데 그게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약간 그렇죠. 지금 방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자 제2경인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제2경인선은 정말 기적적으로 네. 사실은 진척이 착착착착 됐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국가 철도망이 없는데 예타를 먼저 넣었어. 오. 그렇죠. 그것도 마지막 단서를 이용해가지고 예타를 넣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팩 쓴 거예요? 아유 다 했죠.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서 처음에 그때는 이건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니까. 네. 제가 국토부를 했더니 안 된대요.
난리를 쳤더니 기재부 핑계를 대더라고요. 기재부 핑계를 대더니 기재부는 감사원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 청와대 뼈를 썼구나. 아니요, 감사원을 쳐들어가 가지고서 기재부가 저기 상위 철도망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아니다, 단서가 있다 해가지고 단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단서가 뭡니까? 단서가 뭐냐면 네. 저기 기묘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하고 긴급한 경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너희가 기재부한테 안 된다고 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를 시켜가지고 홍남기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와 감사원을 제지를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그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해가지고서 철도망도 없는데 예타를 보내고 예타가 진행될 때 다시 철도망을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2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묘하고 긴급한 사람 맞네요. 맞죠? 사실은 기묘 긴급한 게 뭐냐면 그 인천 특히 인천 남부권 주민들한테 있어서의 제2경인선은 진짜 한 줄기 빛이었거든요. 저거는 그 정도군요. 이제 아니 왜냐면 우리 인천에서 서울까지 직통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철도가 네. 사실 저 공항철도를 제외하고는 제1경인선인 인천역에서 출발해서 가는 1899년에 만들어진 그 제1경인선 이후에 120년 만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별걸 다 기억해. 숫자에 너무 강해요, 우리 근데 의원님. 제가 그걸 왜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오. 처음에 청학동 주민들이 우리 청학동은 왜 여기 없냐. 그거를 20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못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결국 제2경인선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300억에서 500억짜리 청학역을 만드는 거는 못하는데 1조 수천억짜리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국가 시스템상.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게 딱 중단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선결 사업이니까. 너무 잘 아시죠. 광명 주민들이 네, 구로의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거를 결사반대를 오늘 또 막 가서 또 막 데모하셨던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광명 안 갈게. 구로 차량기지 안 오더라도 하겠지. 그래가지고 전에 박남춘 시장 때 대안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준비해놨어요. 최근에 영역이 끝나서 국토부에 제출했죠. 예, 인천시에서 그거를 국토부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게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사를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에 대안 노선 제출한 거, 몇 개 노선인 뭐 이렇게 제출한 거. 자, 그러면 자, 박찬대는 오늘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2경인선에 대해서. 왜냐면 이건 정말 특히 그 청학역 신설부터 시작한 특히 지역구의 사안인데 어떻게 저 박찬대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공천 모드시로 진짜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청학역 신설로 시작되어 있던 주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2경인선이라고 하는 120년 만에 정말 거대한 광역철도망, 그것도 기적같이 철도망에 넣고 그 다음에 예타까지 집어넣는데 어려움이 중간에 발생을 했죠. 그렇지만 이 어려움도 제가 철도망에 집어넣고 예타를 시작한 것보다는 쉬운 일이에요. 이미 대안노선까지 만들어서 국토부에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시간의 지연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반드시 제가 관철해낼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GTX B노선이라든가 인천발 KTX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광역철도보다 사실은 빠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거기다 하나 더. 더. GTX B노선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시청 갔다가 그리고 바로 부평역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이 수인선에 한 번만 더 정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청학역 거칩니까? GTX B노선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가 대우건설인데요. 아주 긴밀하게 만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도 수인선의 정착역 2개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가 송도역이고 하나가 청학역이에요. 그런데 송도역으로 가려고 하면 노선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청학역에다 가는 건 그 노선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사업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제2경인선이 필요하다. 제2경인선의 인천 부담분 그 예산 투입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BC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노후 신도시법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야, 뭐 1타 3피로 그냥. 그래서 저는 그 청학역에 교통 소외 지역 청학역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작은 소망에서 주민들의 열망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2경인선이 그리고 또 여기서 바로 GTX B노선 정차역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광역철도 사업은
금방 끝나지 않아요. 네. 어쩌면 4년도 모자라고 8년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삼선에다가 기회를 주신다면 야, 여기서 삼선. 이것을 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삼선. 여기서 삼선에 여기가 드디어 여기선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삼선의 계속 이유가- 자랑이 넘어가면 제가 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여기서 삼선의 네. 이유가 삼선을 말린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정모분 말씀 그 깔때기 있잖아요. 깔때기 계속 들어가면 그 깔때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는 깔때기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되네. 네. 여기에 삼선의 이유가 있었군요. 아 이렇게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한 3선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한잔 하시고 제가 삼선 하시고 시장 나가시려고? 아니요, 아직 배부릅니다. 이렇게 또 쓱 들어오시네요. 아예 학당할 때 안 하시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삼선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이제 총선이 1년 딱 남았어요. 그죠? 예, 예. 정확히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1년 하루 모자랄 이렇게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다른 지역들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도 뭐 어떤 대항마 어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도 도전하겠다. 뭐 근데 뭐 일부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재명의 측근 탓인지 아니면 당의 최고위원인 탓인지 연수갑에서만큼은 일강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까? 거의 1강이고 누구도 도전하겠다라는 이런 사람이 보이지. 뭐 제가 뭐 당 내에서도 없습니까? 제가 제 취재력이 부족해서일 수는 있겠지만 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쪽 당 국민의힘에서는 차출론. 네 그래서 박찬대를 잡기 위한 듣는 거부를급을 듣는 정승현 위원장 엄청 정승희 위원장도 기분 상하겠네. 정치포착 할 겁니다. 네, 네. 또 여쭤볼 건데 그분 또 나오시나요? 네. 찬대를 잡기 원하시는 바? 위한 어떤 전략 공천 또는 이 박찬대를 잡기 위해 여기에 뭐 이렇게 뭐 검찰 출신을 공천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지금 실제로 20명 차출 검찰 20명 네. 차출로래. 제가 들은 건 60명인데요. 60명이니까. 네. 저는 뭐 그런 그 얘기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저기 최고위원이 됐고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어서 물론 도전자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당 내에서는 네. 그런데 이것이 요번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지난 2번의 총선에서도 네. 한 번도 제가 경선을 못 해봤어요. 아. 볼모지였던 거죠. 특히 아. 20대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해도 20% 지는 지역에서 아. 국민의당이 여기 험지였구나. 이제 국민의당이 탈당하고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19.1%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때 214표로 이기셨나요?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도 그걸 취재했으니까 그렇죠, 기억하죠. 그렇죠. 예. 네, 여기 그래서 험지였군요. 네. 그때만 해도 박찬대가 나가는 게 네. 그냥 저기서 소비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네. 누구도 당선돼서 돌아오고 제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한석 차이로 우리가 1당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쵸. 예.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그때보다 또 더 몸집을 불린 상태고 그리고 험지의 구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감소하고 젊은이하고 중산층은 다 송도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연수구를 떠날 수 없는 연수갑의 찐 연수 주민들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은 보수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동안 이제 지지를 쌓았던, 받아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박가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네, 네. 그걸 새롭게 진행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정치는 생물이라 누가 또 도전할 수 그러면 있지만 상대가 있으니까 게임은. 네. 그래서 네. 저기 연수구 내에서는 지금은 저 말고 다른 후보가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 근데 제가 다른 당. 상대방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강력한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검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네. 한번 뭐 오케이. 선언하려고요. 한동훈 와라. 한동훈 와라. 언젠가 한번 한동훈 너 붙어보자. 올 거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올 거면 일로 와라. 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니까 한동훈 맞짱 뜨자. 이리 와라. 법무장관 일로 와라. 강당 갈 거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강남간데요? 네. 제가 알기로 또 다른 동네 얘기가 나오는데. 설마 피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가도 되는 말이겠습니다. 괜히 언론에 나가도 되는 말입니까? 아니 그냥 뭐 검사 중에 한 명을 검사 아니 중에 괜히 언론에 주목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 와라 이렇게.
전에도 저기 유정복도 그래서 유정복이 온다해서 와라. 그 유정복 쪽에서 왜 그래? 막 유정복 한번 온다는 적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한동훈은 알아. 근데 진짜 그 지금 한동훈이라도 괜찮다. 한동훈도 괜찮으니까. 근데 한동훈은 한동훈하고 붙고 싶다. 그렇지. 근데 한동훈은 나랑 안 붙으려고 수사할 거야. 근데 약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번외인데 약간 박찬대는 스스로 몸집을 키우기 위한 어떤 작전이 아닌가. 내가 난 한동훈이라고 붙은 사람이야. 뭐 약간 이런. 한동훈이 진짜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아니 그렇죠. 윤석열.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붙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뭐 대선 주자는 값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측근이니까 윤석열의 황태자 나와라. 이거네. 싫으면 계약으로 가든가. 계약을로. 자기 대선 주자니까 대선 주자급이 있는 계약을로 가든가. 그거 어설프게. 어설프면 이리 오든가. 야, 이거 재밌다. 근데 이건 기사로 나가긴 좀 부적합하다. 이거 왜냐면 이거는 유튜브로 나가야 돼. 그거는 뭐 알아서 알아서 저희가 그건 근데 어쨌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야, 한동훈과 붙겠다. 좋다. 재밌네요. 사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다녀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꼭 잡아야 되는 몇 명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리스트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암암리에 돌아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기왕이면 한동훈은 알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여기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해? 그 사람 두고. 그건 뭐 그까지는 뭐 그것까지 신경 쓰시게요? 그분은 유승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나? 다음 정치포차에서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정승희 위원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마지막 질문은 편하게 한 3분 이내로 그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 주민, 더 나아가서 인천 시민,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건배사를 제안하고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천의 정치인 연수구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인천을 많이 주목하고 있죠. 뭐 이재명 대표 개항을 해 오셨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쩌면 인천에서 배출한 첫 정치인이 아닌가, 첫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인천의 불모지인 이 연수구에서 민주당 최초의 국회의원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저의 어떤 능력보다도 주민들이 선택해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아니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만약에 저한테 주어져 있는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천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수구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만류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 내가 인천을 떠나서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 인천은 바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인천 시민과 함께 또 우리 연수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 인천의 위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시로 사람 사는 도시, 주민 자체가 살아있는 도시, 그리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정말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대만이 부족하지만 성원해 주시고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꾸짖어 주셔서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배사. 네. 우리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연수 최고, 네. 인천 최고, 네. 박찬대 최고. 네. 자, 겸손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그냥 최고위원이니까. 원래 박최고 이렇게 하니까. 박최고니까. 네. 자, 그러면 연수구 최고. 인천 최고, 박찬대 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인투TV 정치포차 박찬대 의원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분과 함께 재밌는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